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The Big Day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들과 정치권이 어제 청문회가 누구에게 득을 또는 실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을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어차피 기대 반 의심 반의 청문회였는데 오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의 결론은 민주당이 별로 얻은 게 없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특검 증언을 통한 여론의 전환이라든가 탄핵 정국의 강화라든가 이런 결과는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에게 이제는 2020년도 선거 전에나 열중을 해라 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말로의 특검 보고서가 나온 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트럼프의 사법 방해가 있었는가,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진행에 야합이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다시 제기하면서 그 답변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특검 자신이 매우 마지못해서 하는 증언이고 특히 어제 일이 그르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말로 특검의 증언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로가 질문의 요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등 어리둥절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종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청문회의 내용 또 득실의 계산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기대에 부풀었던 민주당 측의 속셈은 말로를 트럼프 배척의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했는데 법무부 규정상 기소를 못했다. 방해의 구체사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판이 그럴듯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여론이 돌아가고 상원 하원이 탄핵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러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한 것이 전혀 없었고 어제 그가 답변을 거부한 숫자가 법사위와 정보위 청문회를 합하면 200번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론의 제기를 각오했던 트럼프와 그리고 공화당 측은 FBI 그리고 특검 측의 조사관들이 친 힐러리 클린턴 측 요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당초부터 편향된 팀이었고 이들의 수사는 위치헌트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전 특검은 어제 자신의 팀을 옹호했지만은 수사관들의 정치 헌금 민주당 제공 사실 또는 영국 정보원의 조사 문건 지원에 대해서는 엉성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의중대로 거의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의견의 근거를 요약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키 질문에 대한 말로의 답변이 모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질문은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 불기소 규정 때문이었지? 라고 질문했고 그가 That is correct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라고 치고 만일 이 규정이 없었다면 그를 기소했겠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러가 정보위원회 증언 중에 갑자기 법사위원회에서 했던 이 부분의 증언을 수정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공화당 의원이 보고서 발표 직후에 법무부 장관과 특검의 합동 성명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특검이 법무부 규정이 없었다면 내가 기소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그대가 서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구쳐 물었습니다. 이때 말러가 사실이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죄가 있는데도 내가 법무부 규정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소를 안 한 것이다.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러가 청문회 답변 시에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63명의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의원들이 인용한 자신의 보고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또 어리둥절하고 답변을 멈추고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4살인 그의 청문회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애처롭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훈장을 탄 해병대 용사였고 연방검사였고 FBI 국장을 6번이나 역임한 사람인데 그 노련한 수사관이고 검사의 그의 한창 때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그의 수사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수사팀이 결국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힐러리 클린턴의 편이었었다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러에게는 원래가 하기 싫은 청문회에 출석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5월에 이미 나를 부르지 말아라. 내 보고서가 내 증언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는 답변에서 보고서 내용대로 이해해달라. 라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법사위 질문에서 100번 이상 답변을 거부했는데 주로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그리고 스틸 다지어 비밀 문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답변은 거부까지 합하면은 200번이 넘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당초부터 나올 수가 없는 청문회였었고 게다가 말러의 답변 능력 부족까지 합해서 그야말로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이 재미를 보지 못했던 청문회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에 민주당에게는 재난급 청문회였었고 말러는 엉터리였었고 2020년도 선거제에서 공화당이 대선은 물론이고 의회 선거까지 모두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민주당 측은 화이트하우스의 전 법률보좌관 등에 대한 청문회를 더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이제 청문회는 끝이 났다. 2020년 선거나 잘 준비해라. 우선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디트로이트 대선 토론회 준비나 잘 해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리카르도 로셀로 포르토리코 주지사가 어젯밤 다음 달 2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고위 보좌관들 사이에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채팅 내용이 폭로되면서 2주 가까이 지속된 항의 시위와 정치적 혼란이 뒤이은 것입니다. 산호안 구시가지의 주지사 관제 앞에서 모여 시위를 계속하던 사람들은 로셀로 주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 계획을 발표하자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축하했습니다. 로셀로는 사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연설에서 시위대의 사임 요구는 도를 지나친 것이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라며 사임을 거부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사법방해 여부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어제 특검 수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어제 하원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완전한 무혐의로 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은 그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뒤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측과의 공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사실 여부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어제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넘어오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 티가르 판사는 어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기존의 망명법에 부합하지 않게 무효일 수 있다며 새 규정을 반포하는 정부의 결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달리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한 시민단체가 새 규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임시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430km를 비행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은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링컨팍 지역에서 벌어진 폭행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드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폭행범의 비디오를 공개했는데 그는 한 여학생을 칼로 찔러 목과 얼굴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와 옷을 입고 있는 5피트 7인치 내외의 흑인 남성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차를 정차시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테이지 경찰은 이 지역에서 가짜 경찰이 시민들의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 테스트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인은 경찰 배지와 라디오를 갖고 있으며 푸른색 크라운 빅토리아 차를 타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장이 마이크 앞에서 욕설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제 시의회에서 경찰 노조 간부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 발언이 켜진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방송됐습니다. 그녀는 경찰 노조와 노사 계약 협상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65도. 내일도 다소 구름 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87도, 최저 70도. 토요일과 주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9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89도, 최저 73도. 주일은 최고 91도, 최저 73도입니다.